네, 안녕하세요. 서창도서관과 함께하는 박하재용 작가와의 만남, 레브노 인문학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보이는 책이죠. 레브노 인문학학의 작가이신 박하재용 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요. 네, 이게 제가 배경음악인데 네. 가지고 다녀요. 제 등장음악.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등장할 때 어떤 음악을 틀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랩을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랩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서창도서관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반갑고요. 근데 학생분들이 지금 저희 둘 얘기하는 거를 네. 동영상으로 본다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왜냐면 유튜브로 워낙 많은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 둘이 보는 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럴 수도 항상 있겠네요. 그럴수록 정성스럽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랩으로 인문학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주인공이신 박하재용님 소개였고요. 예,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이렇게 리튼 바이 라이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수입니다. 네, 늦게 인사드립니다. 네, 라이노. 라이노, 예, 리튼 바이 라이노, 예, 이름 길죠. 예, 리튼 바이는 누가 작사했다라는 걸 표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예, 짧게 라이노라고 이렇게 저희 오늘 프로그램 중에는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하재용님을 처음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하자면요. 이 책이 저는 여기 있는 서창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선착순으로 빌려볼 수 있는 책들이고요. 이 책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랩으로 인문학학이에요. 근데 혹시나 친구들이 가까운 도서관에 또는 이렇게 뭐 인터넷 서점에 이 책을 내가 구매해서 보고 싶다라고 해서 봤을 때 혹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런 표지에 책이 랩으로 인문학학에 있는데 잘 보이나요? 네, 이 책이 이렇게 뭐 짝퉁이 아니라 이 책이 이렇게 증보라고 하죠. 짝퉁은 좀 이렇게 적당한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되게 수준이 있는 도서관 방송에 이게 다른 뭐 해적판이 아니라 이렇게 정식으로 발매된 이렇게 증보라고 하죠. 이렇게 표지가 한번 바뀌었는데. 네. 제가 제주도에서 한 9년 살았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랩을 하던 친구 중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네, 그래서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친구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이 책닷의 2012년, 근데 2012년 이후에도 여러 해 동안 많은 도서관에서 추천해 주신 책이에요. 청소년 친구들이 읽기에 굉장히 눈높이가 맞고 내용이 훌륭하다, 건전하다라고 추천하신 책이고요. 그리고 가리오네, MC 메타 같은 분들도 직접 추천하실 만큼 이렇게 가치가 있고 수준이, 클래스가 있는 책이라는 거 친구들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네. 한정 판매 쇼핑 예, 그런 느낌이네요. 쇼핑 뭐라 그러지? 홈쇼핑에 밑에 번호로 지금 랩으로 인문학학에 지금 100분 남았습니다. 네네네. 1588로 전화하시면은 약간 그런 분위기 친구들 있어요. 선착순으로. 근데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제가 쇼미더머니가 이제 막 시작하던 때였죠. 그랬죠. 그래서 랩과 힙합이 이 정도까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모르고 썼던 책이었는데 이제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뭐 엄청 좋아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쇼미더머니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랩과 힙합에 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 책이 나오고 지금 거의 8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곳에서 제 책을 찾고 있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랩과 힙합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지금 10년, 20년 후에도 랩과 힙합은 언제나 그러니까 쇼미더머니가 있기 전부터 랩과 힙합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죠.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또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항상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특정 기간 안에 또 제 책이 좀 많이 알려져서 저한테는 좀 행운이었던 행운입니다. 네, 이 책의 작가이실 뿐만 아니라 또 래퍼로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래퍼와 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참 이게 제가 래퍼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랩으로 인문학학이라는 책을 낼 때만 하더라도 랩과 힙합이 이 정도까지 이제 TV에서 인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는 되진 않았죠, 제가. 그래서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왜 래퍼냐면 항상 랩을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래퍼라거나 랩을 되게 잘해 내가 오디션 나가면 이 정도 갈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라도 랩을 하지 않으면 내 입안에 가시가 붙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창 도서관 올 때도 서창으로 라임을 몇 개 만들거든요. 서창, 선창, 선장, 선잔 이런 게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걸어오면서 오케이 서창 도서관까지 오는 동안 난 랩으로 선창 하는 편이지 지금 모험을 떠나는 배 위의 선장 같은 기분이 들어. 예 어젯밤에 너무나 더워서 잠을 잘 못 이뤘어 선잠. 이거는 프리스타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내 옆엔 라이노. 예 티셔츠가 너무나 이뻐서 난 똑같은 걸 사입어. 예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지 타이머. 예 그 다음엔 또 무슨 랩을 떠올려야 할까 잘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랩을 제가 완벽하게 한 건 아니죠. 근데 그냥 항상 랩을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래퍼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오디션이 워낙 일반화되다 보니까 래퍼 자격증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래퍼 자격증. 네, 물론 이제 뛰어난 래퍼들은 그에 부합하는 뛰어난 래퍼들은 그에 부합하는 우대를 받아야 합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이 래퍼라는 정체성을 너무 이렇게 평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래퍼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그게 그러니까 래퍼에는 자격증이 없다. 래퍼에겐 자격증. 그래서 제가 래퍼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2001년도? 2001년도. 네, 2001년도부터 래퍼가 되어있어. 근데 뭐 랩으로 돈을 벌거나 랩으로 직업을 하기보다는 랩으로 날 표현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랩으로 나를 표현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래퍼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힙합을 통해서 느낀 것이고 그렇게 실천한 것이죠. 네, 래퍼이고 또 작가신데 제가 책 소개를 먼저 하고 또 래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들어봤습니다. 래퍼가 책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가분이 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래퍼가 책을 쓴 거였군요. 네. 네. 여러분 중에 뭐 제가 이제 이게 비디오로 보니까 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를 너무 랩스타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랩을 정말 좋아하고 랩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랩이 없으면 살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과 어떻게 보면 지금 랩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본인의 그 랩을 친구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멜론, 벅스 이런 스트리밍 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나요? 뭐 들을 수는 있는데 뭐 제 랩이 최선을 다해서 썼지만 뭐 이렇게 음악적으로 감상용으로는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랩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찾아보시면은 들을 수는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일단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만약에 지금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만났으면 제가 이거 스피커 갖고 가서 그냥 교실 중간에 놓고 코로나 없을 때는 그러고 놀았는데 교실 중간에 놓고 비트 틀어놓고 막 다 같이 랩을 하는 거죠. 네,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그냥 이렇게 딱 가져가서 여기 교실 뭐 몇 학년 몇 반이네? 그러면은 오케이 시작됐어 나의 랩 나의 랩은 항상 일상에서 시작하지 랩으로 인문학하기 나에겐 행운과 같지 인문으로 인문하기에 힙합처럼 좋은 게 있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험들은 다 새겨져 있어 마치 지문처럼 말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지금조차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을 다 쏟아넣어 이것은 결코 다 써놓은 가사가 아니지 왜냐하면 말하는 게 바로 리듬이니까 지금 랩은 완벽하지 않아 이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다 하는 거거든 여기 일어나서 랩하고 싶지만 앉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서참 도서관에서 나는 지난밤에 선잠을 잤지만 다시 활기가 솟네 아까도 얘기했지 모험을 떠나는 배의 선자인 것 같은 기분이니까 Right that Like that, 좀 랩할 때는 제가 설치죠 왜 설치냐면 힙합은 기본적으로 동심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 힙합은. 그러니까 몇 살 정도로 돌아가야 되냐면 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이 정도. 저의 주장입니다만 힙합의 근본적인 마음, 힙합의 근본적인 정서는 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이 정도의 활기. 이 세상을 좀 바라볼 때 불만도 있지만 되게 순수한 것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또 되게 이상적인 거를 막 추구하기도 하고 네, 그런 상태라고 저는 좀 느끼거든요. 힙합이 그런 친구들한테 탄생했고 실제로 근데 정말 같은 말도 랩으로 하니까 엄청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방금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다가 랩을 시작하는 순간에 뭔가 이 공간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랩을 좋아해서 저한테 저의 랩을 좋아한 덕분에 제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깜짝 놀라는 게 제가 한 21살 때까지 발음이 진짜 엄청 안 좋아요. 지금 가사 하나하나가 쏙쏙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친구들은 말소리가 다 또렷또렷한데 2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건 굉장히 흐리멍텅했어요. 말투가. 근데 랩 덕분에 좀 말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습관도 길렀고 그래서 랩이 아니었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얘기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 스스로 발전하고 조금씩.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무한 경쟁이니까 뭐 직업화는 못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즐거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는 너무 뭐랄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너의 직업이 될 거야. 약간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좀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만 내가 뒤지는 것 같고 조금만 다른 친구들보다 좀 못하는 것 같고 하면은 난 안 되겠어.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해는 하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저는 랩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했거든요. 랩은 진짜 남보다 잘해야 될 필요는 없구나 고. 그러니까 노래랑 랩이랑 너무 틀린 거였어요. 노래라는 거는 제 어린 시절에 노래라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면 비교가 많이 됐어요. 잘 부르는 친구랑 좀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잘 안 맞고 하는 친구랑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되는데 랩은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느냐? 정성을 들이면 스타일은 나오는 거야. 그냥 한마디 또박또박 말을 던졌을 때 그것이 바로 너의 스타일. 예. 그냥 정성을 들이면 스타일이 나오는 거니까 저는 거기서 어떤 해방감을 느꼈죠. 남보다 잘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나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근데 그게 이제 힙합의 근본인데 근데 지금 이제 오디션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그거를 좀 놓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남보다 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랩조차도 그렇게 좀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책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랩과 그리고 글쓰기 간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이 또 학생 신분에 있다 보니까 또 학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랩이 랩 가사를 쓰는 행위가 글쓰기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힙합을 좋아해라고 하면 힙합의 뜻을 아셔야 돼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난 힙합을 좋아하네. 힙합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단어기 때문에 그것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혼자 해내야 하는 공부 중에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랩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어휘를 쓰게 되죠. 그래서 어휘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휘력을 계속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랩을 뭐 한 2, 3년만 좀 하다가 안 할 거야 이러면 상관없는데 내가 랩을 10년 이상 할 거야 하면은 단어를 계속해서 익히고 이 뜻이 뭔지 알고 소리의 즐거움도 알아야 되지만 일단은 단어의 소리의 즐거움이 있죠. 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글쓰기가 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글쓰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어떤 어휘를 표현할 것인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랩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휘를 익히게 되고 그 어휘의 뜻을 궁금하게 되고 또 그 소리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짧은 SNS에 짧은 글을 하나 쓰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니까 글쓰기 능력이 조금씩 좋아진다. 네, 그리고 본인의 곡들 말고도 다른 래퍼들의 랩을 듣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랩이 제 생각에는 2010년 이후에 형식적으로 굉장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90년대 요새 이제 뉴트로라고 그러는데 네. 90년대 랩을 너무 많이 흡수해가지고 90년대. 약간 이게 전환이 잘 안 돼요. 근데 청소년들은 좀 저 같은 사람이 랩을 할 때 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이 넘어서면 새로운 거를 흡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놀라운 래퍼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2010년 이후의 랩의 발전에 대해서 좀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요새 랩들을 많이 좀 듣고 이렇게 따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고등 래퍼 고등 래퍼. 북이라는 곡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 중간에 이런 랩이 있죠. 진머리, 중머리야, 중중머리, 앞머리, 자진머리 하지, 휘머리까지 노름파도 겠대 차지. 난 가질 거야 너희 것도 없어 버릴 것도 국거리 타고난 소리, 구내 소리, 맞게도 박수 받아. 맷대 마치 고수와 소리꾼 같이. 얼쑤 지화자 다 먹을 거야 연소와 같이. 자네는 부구저칠라 소리를 한다면 사람들을 가르쳐. You got a swag, 갱갱갱가 대가 다시는 베이스. 네, 이 부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조금 연습하면서 저도 이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 그 살아가는 원칙 중에 하나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보다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모르는 단어 하나라도 더 알게 됐다면,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라도 연습을 조금 해봤다면 더 나은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랩 연습 같은 경우도 그런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명언 탄생이네요. 명언이야. 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은 오늘을 만들자. 네, 근데 뭐 대단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어제 몰랐던 거를 오늘 하나라도 알게 된다면, 또 어제는 연습하지 않았던 거를 오늘 연습했다면, 또는 똑같은 걸 연습하더라도 조금 더 나아졌다면 더 나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 시험 공부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해요. 근데 막 90점이 목표예요. 근데 시험을 봤더니 60점밖에 안 나왔어. 그럼 소위 망한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거나 그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라도 하나 더 알게 된 거잖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시험 결과는 물론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거를 몇 개라도 새로 알게 됐다는 거.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인생을 재미있게 디자인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발전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을 몇 년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국문과인데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와, 나는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 걸 엄청 재밌어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꽤 잘 됐습니다. 와, 꽤 잘 됐네. 네, 근데 이제 공무원 원래 계획했던 공무원 시험은 다 떨어지고, 근데 국문과 친구가 영어 문법을 굉장히 재밌어하는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잠재력을 찾아가는 거죠. 나한테 숨겨져 있는 잠재력. 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한테는 아직 내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들이 이 두뇌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보면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뭔가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사는 재미죠. 네, 그래서 이제 랩을 통해서 저는 저에게 숨겨져 있던 잠재력을 조금씩 찾아낸 것 같아요. 통해서. 네.
랩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많이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래퍼가 이렇게 책을 쓴 것도 엄청 대단한 일인데 이 책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권만 쓰신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보이는 10대처럼 들어라 또 쓰셨고 최근에 래퍼가 말한 래퍼 여기도 참여하셨고 인터뷰집. 네, 인터뷰집 참여하셨고 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동물 복지에 관련된 책도 쓰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랩을 통해서 자기 안에 다양한 잠재력들을 끌어내신 것 같아요. 혹시 동물 복지에 관한 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힙합이라는 걸 통해서 동물 복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힙합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창조력. 네. 오늘 그러니까 그 힙합이라는 게 그 개토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그 10대들이 모여가지고 야, 오늘 뭘 할까? 여기서 오늘 시작한 뭐 거거든. 할까? 내일 뭘 할까가 아니라 야 오늘 오늘 우리 뭐 뭐 할까? 할까? 근데 막 DJ가 where in the place to be 빠밤빰빰빰 피키피키피키 빠밤빰빰빰 피키피키피키 DJ가 판을 돌리니까 그 10대들이 쫓아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랩을 하고 그림을 그렸던 게 I say hip, you say hop, hip, hip 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짱만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한 사고와 실천 이것이 힙합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지금 시대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당장 좀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 복지라고 하는 그런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미국에서도 유명한 래퍼들이 이제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고요. 네, 여러 명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우리나라의 좀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동물 보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것도 이제 랩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2001년도부터 이제 동물 보호, 동물 복지에 관심을 한 20년 동안 기울이면서 이제 동물 복지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쓰게 된 책이죠. 돼지도 장난감이 필요해.